이러한 다크서클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지방은 지방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색소는 색소대로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방법이 정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CR닥 이명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거리인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다크서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한 인상, 어두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개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요즘에는 눈 주변 잔주름이나 눈밑 다크서클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병원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크서클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대부분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각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인은 눈밑의 꺼짐입니다. 다크서클의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눈밑 볼륨이 없어지는 눈밑 꺼짐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눈물꼬랑 인대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거나 눈밑이 처짐이 발생해서 눈 주변 조직의 볼륨이 없어지면서 음영이 지고 이로 인해서 눈밑이 어두워지는, 즉 눈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밑 지방 제거나 재배치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소술 후에 꺼짐을 느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크서클의 두 번째 원인, 바로 눈밑 지방의 돌출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눈밑의 꺼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선천적으로 눈밑의 지방이 발달되었거나 나이가 들면서 눈밑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밀려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러지성 피염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있어서 안구 주변의 압력의 변화로 인해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지방이 튀어나오게도 됩니다. 다크서클의 세 번째 원인, 바로 혈관의 확장이나 돌출입니다. 눈밑의 피부는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얇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모세혈관이나 검푸른 정맥 등이 자주 비쳐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구불구불하게 돌출된 경우에는 심하게 비쳐 보이면서 눈밑이 퍼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눈밑 다크서클 네 번째 원인은 바로 얇은 피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원인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혈관이 비치면서 눈밑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혈관의 확장이나 돌출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눈밑 피부 자체가 워낙 얇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크서클의 마지막 원인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바로 눈밑 색소 침착입니다. 눈밑 피부 자체가 색소가 침착되면서 거뭇거뭇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밑에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는 참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결막염, 건조 피부염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을 짙게 그리고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눈밑 색소 침착을 쉽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가나 눈밑을 화장을 하고 지우는 과정 속에서 마찰로 인한 과도한 자극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 다크서클을 어떻게 치료할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크서클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색소는 색소대로 이렇게 쇽쇽쇽쇽 맞춰서 방법이 정해진다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다크서클 환자분들은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려드리고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교정을 하고 장기간 여러 번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꾸준하게 치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눈밑 꺼짐과 색소 침착이 같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 번 또는 두 번의 치료로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눈밑 다크서클 필러를 우선 시술해 드리고 꾸준하게 색소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다거나, 또는 눈밑 지방 돌출과 색소 침착이나 혈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눈밑 지방 재배치 등으로 빠르게 효과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 후에 레이저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색소나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요.
자, 이렇게 다양한 다크서클의 치료 방법, 바로 첫 번째는 다크서클 필러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가지 원인 중에서 눈밑 꺼짐이나 눈물고랑 인대가 있거나 눈밑 피부가 얇은 경우 이 2가지 케이스에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꺼진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보완해 주거나 얇아서 퀭해 보이는 눈밑 피부에 주입해서 혈관이 잘 비쳐 보이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크서클 필러 자체가 시술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숙련도가 아주 중요하고 주입 깊이나 제품, 적정한 용량을 잘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밑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조금이라도 과주입되는 경우에는 눈밑이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다크서클 치료의 두 번째, 바로 색소 레이저입니다. 눈밑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색소의 침착과 혈관에 비치는 색상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눈밑이 붉거나 푸르스름하다면 색소 침착보다는 혈관이나 얇은 피부가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눈밑의 색깔이 갈색 계통을 띠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색소 침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해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저 치료는 여러 차례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본인도 보습이나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가관리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바로 혈관 레이저입니다. 눈밑이 붉고 푸르스름해서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혈관의 돌출과 확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실지렁이가 있는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확연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혈관 자체를 직접 줄여준다거나 혈관 내부에 있는 적혈구를 팡팡팡 파괴시키는 원리로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치료 방법은 바로 콜라겐 부스팅 되겠습니다. 30대 이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눈 밑에 잔주름이나 탄력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콜라겐 부스팅이란 시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원장님들이나 환자분들도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 피부층 자체에 콜라겐으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을 주입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컬트라나 엘란사와 같은 시술들이 피부층 자체가 아닌 피하층에 주입해서 볼륨아이징 해주는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에는 피부층 자체인 진피층에 주입을 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시술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안정성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베룩, 에트레벨, 울트라콜이 있겠습니다. 자, 다크서클 치료 방법 마지막 바로 수술입니다. 다크서클 하면 누구나 생각하시는 수술,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을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이용해서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재배치 수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지방 하방에 꺼짐이 같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돌출된 지방을 압박해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이용해서 꺼져 있는 부분을 일부 메꿔줌으로써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다크서클의 원인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약간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서클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 상태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R닥 이명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